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오늘 생긴 일들에 대해서만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에 올려드렸던 주간 정리 영상이 있어요. 제목 보시면 주간 수급 정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과 또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322.5 콜과 325 풋의 싸움이었는데 나름 변동성이 좀 강했던 날입니다. 진폭도 좀 있었고요. 오늘 고가 부근 327에서 저가 부근 322대까지 5포인트 가까운 진폭이 있었고 또 오르락 내리락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체로는 옵션의 거래 움직임은 먹을 폭은 사실 노리면 충분히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뭔가 시원한 움직임은 주지 않았어요. 예, 아침에 한 번의 타점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오버한다든지 충분한 숏 타점을 잡을 만한 상태를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됐고 저 하락 추세 제가 오늘은 롱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파생반에도. 그래서 요 추세가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그 선상에서 끝자락선에서 지지를 마지막으로 받고 점심시간 때 좀 받고요. 그 뒤로는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진 모습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저항대가 있었으나 그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속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2시 반 이후 추가 반등세는 가자지구 남부 쪽에서의 일시적 휴전 합의 소식에 의해서 급반등이 순간적으로 나왔죠. 나스닥이 다시 터닝해서 오르고 그렇죠. 요 시기 때 그래서 개인들은 요거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콜옵션만을 물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를 하는구나. 당연히 숏 포지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당연히까지는 아니죠. 변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장 막판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끊어내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에는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오후 쪽에는 또 포지션을 잡지 않는 쪽으로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100 넘겼다가 우리 파생반 분들 중에서 수익이 100 넘겼다가 막판에 숏을 컷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관점 공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이세요. 그래서 63만 5천 원 이렇게 100만 원 좀 넘겼다가 좀 반납하면서 끝났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은 파생인들의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크게. 그래서 63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13만 2천 원 수익에 264만 원 수익도 보이시네요. 오늘 제 관점을 적용하셔서 매매를 하신 결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계좌를 만드시고 주식 선물 매도도 좀 사봤다. 제가 종목 몇 개 컨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기하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23만 원대 수익 인증, 53만 원 수익 인증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분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들이 이렇게 콜옵션 물타기를 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원웨이의 가능성, 하락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초반에는 박스 분위기를 좀 연출했지만 이내 개인들이 계속 콜옵션을 고집하는 바람에 뚫리고 한 단계 더 이탈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오후장에 나타난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 좀 자세하게 내용을 나오는 대로 좀 계속 봤는데 이게 뭐 사실 굉장히 기사가 급하게 쓰여진 것 같기도 합니다. 휴전이라는 단어도 참 쓰기가 민망하죠. 그렇죠? 휴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내용이었고요. 단지 피난 통로만 개방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녁 시간에 나온 최신 뉴스를 또 보면요. 보시면 여기 기사가 이렇게 좀 옆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생지옥된 자 보시죠. 제목부터 생지옥된 가자지구 민간인들 주변국 인도주의 통로 이제 개방 혼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시휴전 보도에 이스라엘조차 사실이 아니다. 하마스도 그런 적 없다. 이스라엘도 부인하고 있다. 뭐 서로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휴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까지 속보가 나왔었던 겁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완전 고립 상태인 가자 지구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이집트 국경 라파 통로의 개방뿐이다. 그러나 혼선만 빚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날 아까 전에 2시 반 이후에 나온 속보가 이날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가 16일 오전 9시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장 마칠 때쯤이었죠. 그 아까 전에 그 노란선 지지받던 요 시간대였죠. 여기가 이제 오후 3시가 다 돼가던 때였으니까 뭐 그때쯤 해가지고 일시 휴전과 함께 라파 통로를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때 나온 속보였죠.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개인들이 콜옵션을 집중 베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보도 30여 분 만에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장 마치고 반박했다라는 거죠. 하마스도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로이터는 라파 통로 인근 이집트 알 아리시 지역에서 구호 물자 트럭이 계속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주의적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죠. 물 부족도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기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합의된 내용이 없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겠죠. 뭐 실상은 정말 다른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뭐 따르고 그에 따라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믿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휴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온 속보 시점 이후에 외국인들은 이제 휴전인가 하면서 매수 쪽으로 힘을 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휴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온 속보 시점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량을 늘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전에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반등이 나오다가 휴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후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량을 원래대로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량을 늘리다가 줄이다가 다시 늘리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2천억 정도 오늘 선물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12월물 가지고 1,000억 이상을 벌었던 시간이 있었죠. 연휴 전날에 추석 전쯤 해가지고 1,000억 이상 수익을 냈었다가 즉 완전히 실현까지는 아니지만 실현 플러스 이제 보유한 상태 평가가 1,000억을 넘겼다가 추석 연휴 때 이팔 전쟁 발발 후 3일 정도 급반등할 때 외국인들도 대거 손절을 하면서 단행하면서 13억 수익까지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다 반납한 거죠. 1,000억 정도 반납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틀간 하락을 만들면서 또 주도해주면서 지금 12월 물에서만 약 330억 수익이 다시 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법 다 잃었다가 3분의 1 정도 다시 회복한 거죠. 3분의 3을 잃었다가 3분의 1을 회복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지금 3분의 2가 날아간 거죠. 나머지 이 3분의 2만큼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혼신의 힘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조금 약간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시간을 좀 끄는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거래를 축소시켜서 뭔가 기다리는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외국인들이 틈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시기고요. 당일 수급에 특이점이 하나가 잡혔습니다. 오늘 풋옵션 거래에서 좀 특이점이 잡혔는데 개인들이 풋옵션 14,000 계약을 매도하면서 20억을 매수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고 지금 옵션 계약으로 체크를 해놨죠. 이제 풋옵션은 14,711 계약을 매도했는데 개인들은 금액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억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쵸? 자, 요게 지워졌나? 여기 20억 매수로 잡혀 있죠. 금액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까 전에 풋옵션 41,000 계약대 매수에 자 보세요. 계약 41,341 계약 매수에 금액으로 보면은 116억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죠. 자, 다시 요것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개인들은 지금 풋옵션 14,000 계약을 매도했지만 금액은 20억 매수가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풋옵션 41,000 계약이나 매수했지만 116억 매도로 잡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개인들은 풋옵션을 매수하는데 굉장히 비싼 거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지 등가에 집중을 한 매수였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매수했는데 금액이 안 올라고 오히려 매도가 잡혔네요. 아주 값싼 것만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이 되었고요. 정리하자면 개인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에 올려드린 지난주 주간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부터 전 거예요. 두 번째 전 거 주간 수급 정리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제목에 메모가 되어 있는 영상을 반드시 꼭 시청을 해주시고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선물 상방 베팅을 개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합에다가 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들은 상방 베팅을 하되 혹시나 그렇게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보합에다가 해지를 겁니다. 즉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야 설마 이렇게까지 내려가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설마 하는 생각 충분히 실현될 수 있겠죠. 하방으로 뚫리게 되면 손실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개인과 반대로 하방에 세팅을 하면서 하방에 배팅을 하면서 해지 자체를 변동성에 건다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에. 하방이 어느 정도를 뚫리게 되면 이득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폭발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굉장히 큰 대량 손실로 외국인들은 수익으로 다가오는데 자 시장에서 누가 결국에는 승리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취약한 상태인지 12월물과 3월물의 차이 즉 스프레드죠. 스프레드 또한 계속 강조드리지만 마이너스 0.8로 뒤집혀서 지금 꿈쩍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꽤나 오래됐어요. 이렇게 지금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진짜 뭐 바뀌질 않네요.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요즘 현물도 안 사주고 선물도 매도만 하고 있고 뭐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스프레드도 계속 뒤집혀 있는 거. 미래에 더 안 좋은 시선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구조를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빅스 지수 잠깐 여기서 체크를 하자면 이것도 토요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빅스 지수 살짝 올라왔죠. 예.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에 이 부분에서 이 갭 정도만 메우고 있다. 그렇죠? 여기 돌파했던 갭 정도만 메우고 있는 정도고 다시 폭등할 조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한번 올라갔죠. 뭐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빅스 지수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공포 지수가 한 번 더 바짝 올라가서 20포인트를 넘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급락 한번 오는 거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급락을 대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급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스 지수가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만 수급의 어떤 교환 현상이, 물갈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맑지 않은 상태, 혼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좀 맑게 바꾸려면 지금과 같은 어떤 큰 변동이 한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신용 잔고도 한번 더 갈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물량 폭탄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도 지금 6만 7천 원 전후에 대량으로 쌓여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10월 4일에 공매도가 100만 주, 110만 주가 넘었었어요. 10월 4일에 삼성전자가 당시에 위치는 10월 4일은 여기 요날입니다. 요날 개파락한 날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주가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때 집중이 됐었고, 지금 이틀간은 공매도가 사실 상당히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공매도가 갑자기 이틀 동안 줄어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바짝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동안에 공매도가 사실 줄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 쪽이 확대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선물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좀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매도 세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공매도가 누적됐던 자리를 다시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득인 쪽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하고 있던 현물이 매도 폭탄으로 바뀔 조짐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금융투자가 매도를 위한 매물을 꽤나 많이 모아온 상황입니다. 뭐 그나마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저점으로 인식해서 뭐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주가 자체는 그래서 잘 버텨주고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매물로 바뀔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매물로 지금 바뀔 만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은 확전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상황보다는요, 현재 거래 대금을 축소시키면서 뭐 이번 통화 정책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에 과연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매파적 동결을 해줄지, 뭐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결정되기 전에 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판단을 해야지 최신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뭐 정리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주식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대다수가 지금 여기에 속합니다. 선물 옵션은 그냥 위험하다라는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잘 쓰면 상당히 약이 됩니다. 위험한 것은 잘 쓰면 아주 좋은 이득이 되는 물건이기도 해요. 뭐 총이나 칼 같은 것도 정말 위험한 물건들이지만 정말 제때 적재적소에 잘 쓰면 총은 상당히 좋은 무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칼은 칼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리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자를 필요가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선물 옵션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냥 무지하게 쓰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고 적절하게 쓸 줄 알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더나 어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물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래서 어쨌든 현물만 하시는 분들 많은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일 단타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 뭐 직장인 업무에 얽매이지가 않아서 당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또 매매를 하셔야 되겠나라는 분들과 지금 굳이 매매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매매를 해야겠다면 지금 섹터가 너무 확실해요. 최근에 뭐 이게 당장 내일은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직장인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굳이 지금 매매를 뭐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면 손절을 반드시 잡고 방산 에너지 섹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래가 뭐 붙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지엽적인 개별 종목입니다. 차라리 확률이 높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매력 많이 떨어지죠.
방산 섹터, 전쟁 섹터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대성에너지 아까 전에 오후장에 일시적으로 그 소식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상한가 들어갔고 뭐 흥구석유, GSE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지노선이 와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활용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신 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 섹터를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관심을 끄는 게 맞아요. 오히려 더 그래야 지키는 길입니다. 남들 다 올라갈 때 이득을 줬는데 마지막 막차 타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굳이 지금 매매하지 않아도 난 괜찮다.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 뭘 그렇게 급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게 사실 맞기도 합니다. 혹은 또 당일 단타가 또 환경에 의해서 좀 불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최대한 보유 상태, 현재 내 보유 상태를 진짜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완전히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유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축소를 해서 현재 평가금 내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있다가 1,500만 원이 됐어. 1,5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됐어. 이런 거에 너무 옛날에 2천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200만 원 현재 평가금에서 어차피 움직여야 돼요. 1,200만 원이라는 평가금을 지키시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축소하거나 다 일단 현금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축소를 한 다음에 차후에 언더슈팅이 나오면 수급적 물갈이가 되겠죠. 그래서 물갈이가 된 상황을 기다려서 그때 다 들어가면 돼요. 그 하락을 대신에 겪지 않을 수가 있겠죠. 평가금이 1200에서 끊어서 뭐 1500이 되면 좋겠고 2000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1000이 되고 800이 되고 700이 될 위험은 일단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냥 올라가네 아이고 아깝다가 아니라 다시 세팅을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이 평가금 자체로도 회복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타격을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능하냐는 진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허용하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지금 시장이 뭐 하이에나 기법을 써가지고 한번 진짜 흔들어대는 거 언더슈팅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고 그게 확률적으로 높아요. 설령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높은 것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과 파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식 현물에서 단타 막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상품인 옵션도 있고 레버리지 선물도 있는데 뭐하러 주식에서 움직입니까? 파생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식 종목을 단타를 모아지 하고 찾아 떠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오히려 그쪽에 쏟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옵션이나 선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실제로 파생 트레이더 분들이 단타를 옵션이나 선물로 했을 때 주식 현물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실 되게 시시해요.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위클리 옵션 하던 사람이 위클리 옵션 트레이딩 하던 사람이 뭐 주식 종목 보면 감흥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이거 주식으로 5% 10% 났네. 그거 뭔 소용이에요, 그죠? 위클리 옵션으로 하루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를 그냥 거뜬히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비중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주식으로 몰빵할 것도 아니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타로 주식 뭐 찾지 종목 찾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파생에서 수익이 난 게 주식 계좌로 옮겨져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을 만한 좋은 주식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뭐 그런 종목들이나 어떤 타점, 관점에 대해서는 뭐 파생반이든 주식반이든 제가 거기서는 제시해 드릴 거고 특히나 타점이나 관점, 시장의 흐름, 숏과 롱을 보는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시장이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되고 축소되는지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는 파생반에 계신 분들께서 는 반드시 카톡방에 하루 종일 많이 올라오죠. 글 올려드리는 내용을 꼭 빠뜨리지 말고 순서대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신 내용만 파악하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는 걸 다 캐치하셔야 됩니다. 1분 전에는 이랬는데 1분 뒤에는 다시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변화하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셔야 늘지 그냥 지금 내가 살짝 놓쳤는데 마지막 것만 보면 될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살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분명히 박스였는데 왜 지금은 뒤집어져 있지? 어떤 상황이 됐나? 왜 수급이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셔야 돼요. 시장은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꼭 매일마다 당일에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놓칠 수도 있으면 내가 그날은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물은 좋은 타점을 기다리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천천히 모아가는 방향으로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고, 이거는 주식반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유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 우리가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는 지금 상황에 따른 전략을 간단히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혜원방 분들께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제시를 해 나가고요. 파생반에서는 매일마다 적극적으로 좀 소통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식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고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은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고요. 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